예전에 그런 의료사고도 있었죠. 수술을 했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필요 없는 장기를 이렇게 뗐다든지 비의료인이 수술 행위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어떤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매정하게 말을 자르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다닐 일이 생기죠. 저는 치과 의사지만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엄청 검색해보고 갔는데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병원을 고를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 해도 될 치료를 권장하는 병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TV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전에 그런 의료사고도 있었죠. 수술을 했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필요 없는 장기를 이렇게 뗐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부작용으로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모르는 과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선량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일부에 조금 몰지각하고 의료 양심이 없는 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걸을 수 있으면 거르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 저는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으로는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치과로 예를 들자면은 치료할 치아가 너무 많다든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한 병원만 가보지 마시고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 저 같아도 방문해보고 설명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비교해보고 신뢰가 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걸러야 될 병원은 직원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업무를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만나서 내 질환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치료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가 있고 비의료인이 수술 행위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치료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병원 첫날 내원을 했을 때 대부분의 비용에 대한 상담은 직원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내원 첫날인데 과도하게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서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첫날에 너무 많이 결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뒤늦게 다시 알아보고 싶고 환불을 하고 싶었을 때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지고 나중에 환자분들이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큰 치료일수록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병원의 입장에서도 너무 빨리 환자가 결정을 해서 나중에 마음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서로의 신뢰가 쌓여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첫날부터 만약에 병원에서 너무 결제를 유도하게 되면은 환자도 병원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거고 또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첫날부터 결제를 많이 유도하는 병원은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환자 입장에서 예전에 교통사고로 어떤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환자의 입장이 되니까 더 잘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매정하게 말을 자르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당연한 환자에 걸리고 제가 그렇게 긴 질문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친절하긴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느끼고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나치지 않고 설명을 잘해주는 의료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지 않아야 할 병원은 의료인이 대표가 아닌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중에서는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대표이지만 가끔 이제 외부의 자본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그런 병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일반인인데 돈을 투자를 해서 의료인을 고용을 해서 병원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불법적인 형태도 있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병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병원들은 대부분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국 운영을 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많이 교체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돈을 벌고 나서는 병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법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을 가게 됐을 때 사실 정확하게 미리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병원이 너무 그런 상업적인 냄새를 풍긴다든지 아니면 소문을 원장이 대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사무장 병원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 병원은 저 같으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면 안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거는 사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대부분 동네 병원은 거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잘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 신중해서 병원을 고르라는 목적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